센슈 TV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결국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는 수방사 군병력 55경비단, 경찰 소속 101, 202 경비단이 경호처장의 지시 없이 일방적으로 이미 철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경호처의 순수한 소속이었던 그 경호원들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군 경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는지,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은 고독한 결단일까, 누군가의 조언일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가동에 길을 터준 최상목 대행의 지난달 31일 결정을 두고 여권에서는 의문이 커지고 있고 그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통 경제 관료로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 행동을 여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감행한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정치적 중립인, 그것이 생명인 한국은행 총재가 극히 이례적인 정치적 발언을 뱉은 겁니다. 요즘은 하도 이례적인 일도 많고 또 헌정사상 초유의 하도 이런 게 있다 보니 이 발언은 크게 주목받지 않고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달 하순 최상목 대행이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 재판관 추가 임명을 건의하러 갔을 때 최상목 대행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읽던 중 갑자기 여러 간부가 말을 더하지 말랬는데 읽다 보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며 작심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할 때는 최 대행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이러며 특히 국무위원들은 그런 비판이 해외 신용평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 신용등급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원고에 없던 얘기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상목 대행은 공직자로서 차후에 크게 평가받을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이창용 총재 이 예상 밖 발언을 두고 재정당국 관계자는 양극단으로 쏠린 여야가 최 대행을 마구 흔들며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갈림길에 선 상황이 그러며 최 대행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러며 이 총재가 중간지대의 침묵하는 다수로서 더는 머물 수는 없다고 작심한 것이다. 이창용 총재의 심경을 대변한 겁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이창용 총재 이번 발언이 나오면서 의문을 가진 언론들의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총재가 헌법재판관 이번 임명 과정에서 최상목 대행의 주요한 조력자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최상목 대행과 막역한 또 정치권 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재정 통화 양대 수장인 최상목 대행과 이창용 총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더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 이 하락과 외환 위기가 닥칠 수가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조속히 확정 지어줘야 빨리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걸 공개한 겁니다. 이 소통 과정에서 이창용 총재가 재판관 2명 임명 방안을 미리 법률적인 문제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며 적극 뒷받침했다고 합니다. 최 대행과 이 총재가 소통을 계속 요즘 활발히 이어온 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긴급하게 소집된 F4 회의에서 F4는 이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로 이 주요 이 경제와 재정 금융 관련 분야의 수장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F4. 그러니까 금감원장도 있는 것이죠. 최 대행이 이 회의에서 사의를 먼저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창용 총재가 안 된다. 경제사령탑마저 물러나면 국가 신인도가 등급이 추락할 거다. 이러며 극구 만류했다고 하면서 일주일 뒤에 한국은행을 방문한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게 이창용 총재가 전달을 한 겁니다. 최상목 대행이 계엄 선포 전에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결정에 반대하고 뛰쳐나왔다고 들었다. 이 뒷얘기를 민주당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소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상목 대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창용 총재가 한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애초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했는데 바로 이걸 최상목 장관에게 주입을 시킨 사람이 누구? 바로 이창용 총재라고 합니다. 이창용 총재가 최상목 장관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조언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한덕수 총리와도 하버드 대학 대학원 동문으로 친분이 두텁다고 하는데요. 이창용과 최상목 두 사람은 서울대 2년 선배입니다. 이창용 그런데 이 두 사람 관계는 전공이 달라서 학창 시절에는 인연이 없었지만 이후에 이창용 총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기획재정부와 교류하면서 당시 서기관이었던 최상목 대행과 친분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서 직접 머리를 맞대고 일하게 된 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입니다.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이런 이창용 총재 행보가 중립성이 핵심인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국민의힘이나 이 정치권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자, 최상목 대행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직전까지도 먼저 선 쌍특검 거부권 행사, 후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방식을 고민했던 거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정작 두 안건을 같은 날 의결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전날의 저녁부터 재판관 임명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국민의힘과 이 여권, 대통령실 등 전방위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결단을 유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앞당기게 됐다는 기재부 관계자들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센슈의 말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센슈가 보기에는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바로 이 세 곳. 하나, 국무회의의 국무위원들과 상의하거나, 자, 둘, 당정 협력을 위해 국민의힘과 상의하거나, 셋,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바로 자기를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상의하거나 이런 곳에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공적 이 협력 네트워크, 정치적 협력 네트워크, 이건 국민의힘이죠. 이런 것을 멀리하고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지해 국정을 이끌어간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현대사에서 2024년, 2025년 중차대한 역사적 시기입니다. 생주였습니다.